왜 나는 자꾸 타인의 말에 상처받을까?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일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 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됐거든요. 오히려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어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중간에 나가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마음 방패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패가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 방패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1. 상처받는 이유 이해하기. 먼저 생각해볼 게 있어요. 왜 우리는 타인의 말에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는 타인의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이 더 깊이 꽂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마치 내 인생의 평가서처럼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가 요즘 좀 나태해진 것 같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내가 정말 나태한 사람 같고 내 노력이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 들죠. 집에 와서도 자꾸 그 말이 떠오르고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도 안 옵니다. 상사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걸까요? 사실 그 말 자체는 그냥 의견일 뿐인데 우리는 그 말을 내 인생의 평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 방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마음의 방패 만들기.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말이 반드시 진실이거나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생각일 뿐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 요즘 너무 게을러진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정말 게으른가?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나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구분해야 해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말에 상처받고 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너 참 고지식하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한 건지 아니면 그냥 비난하고 싶은 건지를 생각해보세요. 이제 감정적 거리를 두는 법을 알았다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 기술도 알아야겠죠? 다음으로는 상처받지 않는 대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3. 상처받지 않는 대화 기술. 자, 이제 감정적 거리를 두는 법을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상처받지 않는 대화 기술입니다. 사실 많은 상처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상대방은 별뜻 없이 한 말인데 나는 그 말에 깊이 상처받고 며칠 동안 끙끙 앓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아이메시지입니다. 이건 내 감정을 주어로 말하는 방법인데요. 너는 왜 그랬어? 대신 나는 그때 이런 기분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었어요. 화가 나서 너 왜 이렇게 매번 늦는 거야? 라고 말하면 친구는 방어적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뭘? 교통이 막혔을 뿐이야 라고 받아치겠죠.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늦었을 때 기다리면서 좀 서운했어. 너를 기다리는 동안 혼자 있는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고 아, 너가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해. 하고 더 진심으로 사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너 때문에 내가 서운했어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비난받는 기분이 덜하고 오히려 이해하고 공감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판을 피드백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느리게 해?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정말 일을 못하나? 하고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 상사는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하고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 모임에서 친척이 너는 왜 아직 취직 못했니? 라고 물어볼 때 왜 나한테만 이런 말을 하지? 하고 상처받기보다는 이렇게 받아쳐보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내가 빨리 자리 잡길 바란다는 뜻이겠지.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답할 때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려워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래,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응원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아이메시지와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같은 말을 들어도 덜 상처받고 오히려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방패와 상처받지 않는 대화 기술을 알게 되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방법까지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상처받는 이유를 이해하고, 둘째, 감정적 거리 두기로 마음의 방패를 만들고, 셋째, 아이메시지와 피드백 기술로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을 배웠죠.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처받은 말을 떠올리고 그 말이 정말 중요한지 아니면 흘려보내도 될 말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아이메시지를 사용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표현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더 편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배운 방법들을 차근차근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누가 뭐라 해도 미소 지으며 넘길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방패가 생길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